안녕하세요, 안프로입니다. 평생에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경마의 고배당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썰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콘텐츠이고 포커를 설명하면서 양념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이지 안프로가 경마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경마를 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경마와 포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두 게임 모두 추리 게임이라는 거죠. 본인이 그린 그림대로 게임이 풀리고 적중했다면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오르가즘을 느낄 겁니다. 저의 경우 경마 접근법으로 포커를 접근하고 포커를 푸는 형식으로 경마를 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마 배팅을 안 해본 지는 이제 시간이 제법 흐른 것 같은데 아주 예전에 경마로 대박을 터뜨린 경주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맞췄는지도 모르겠고 당시의 신통력과 애지력은 참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평생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고배당 경마 적중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포커와 경마 모두가 관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저런 추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고배당도 역시 추리력의 산물인데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엔 항상 조짐이 있죠. 포커에서 눈치와 낌새가 밝아야 하듯이 경마에서도 눈치와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선 고배당 맞추기 직전 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커와 경마 모두 관찰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저런 추리를 해야 합니다. 이 고배당도 역시 추리력의 산물인데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엔 항상 조짐이 있죠. 포커에서도 눈치와 낌새가 밝아야 하듯이 경마에서도 눈치와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선 고배당 맞추기 직전 경주를 한번 보겠는데 1996년 12월 15일 일요일이죠. 그랑프리 경주입니다. 이때 인기순위 1위마에는 금맥이었습니다. 금맥. 상당히 추임력이 좋았던 마필이죠. 그 다음에 인기순위 2위마가 신세대였습니다. 역시 단승식이 거의 비슷한데 인기순위 1위마 2위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위마로 아담, 박태종 기수가 기승했어요. 그리고 인기순위 4위마가 훌라밍고, 단승식 5.7배를 마크한 그런 마필들이었습니다. 이 인기순위 이제 네 마필이 강력한 우승 후보마였고, 이 그랑프리에 대해서 저의 관심사항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박태종 기수의 백승입니다. 이날 저는 인기순위 3위마인 박태종 기수에게 배틀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박태종 기수가 국내 경마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마 기수로 데뷔해서 10년을 내도 백승을 하고 은퇴하는 기수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박태종 기수는 1년에 99승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한 해에 백승을 달성하는 대업적을 이루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 있는 일승을 그랑프리에서 차지한다? 그러면 기사거리도 되고 뭔가 그림이 나오면서 빛나는 기록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박태종 기수를 믿고 배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8경주 그랑프리 이후에는 기승 예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날 1승을 추가하지 못한다면 이 기록은 다음 주로 미뤄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일의 그랑프리 경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사항은 신세대가 과연 어떻게 레이스를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김혜성 기수의 컨디션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추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담에게 배팅했다고 그랬죠. 2300m 레이스 96 그랑프리 힘찬 출발하는 건데 초반 선두 한복판으로 10번마 신세대가 선두로 나설 듯 안쪽 신세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 선두는 김혜성 기수의 10번마 신세대의 김혜성 기수 선두로 나섰고 그 뒤로 바깥으로 11번마 광통교가 따라붙고 안쪽으로는 마필 1번마 아담이 뒤를 잇습니다. 1번마 아담 2위권의 기수는 박태종 기수 99승에서 100승을 목표로 뛰고 있는 박태종 기수 1번마 아담이 2위까지 초반부터 따라붙어 있습니다. 선두만 10번마 신세대와 1번마 아담 그대로 바깥으로 11번마 광통교 순으로 순위가 이어집니다. 자, 신세대와 아담이 따라가니까 당시에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순위가 이어집니다. 아담을 저는
눈여겨보고 선호마인 있습니다. 10번 마 뒤를 쫓는 후속 마필은 1번 마 아담과 11번 마 광통교 등의 도전을 받으면서 길게 늘어지기 시작합니다만 거린 약 3마신 팽팽한 접전, 현재 탐색전인 듯 선호마인 11번 마, 11번 마 광통교, 10번 마 신세대를 앞서고 뒤를 쫓는 1번 마 아담과 그대로 후속 마필로 11번 마 광통교 따라 붙어 있습니다. 낮게 엎드리기 전 1번 마 아담의 박태종 기수가 당시에 신세대가 선행을 가면은 신세대 이 말을 김혜성 기수의 뒤를 죽여 들은 1번 마 잡기가 아담의 쉽지가 박태종 기수와 않았죠. 바깥쪽에서 발빠르게 올라오는 마필 외곽에 근소하게 따라붙는 마필은 5번 마 지구력, 임대규 5번 마 지구력 오랜만에 지구력이 따라붙었습니다. 보네요. 박태중 임대규 1번 마 오랜만에 아담은 보네요. 순식간 3위까지 처진 가운데 2위로 우선 5번 마, 5번 지구력도 마 상당히 지구력 좋은 선호마인 말이었죠. 10번 마 신세대의 뒤를 추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위는 10번 5번 1번 순으로 10번 5번 1번 11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선호마인 10번 마 신세대와 뒤를 쫓는 5번 마 지구력, 10번 5번 5번 10번 두 필의 중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고 바깥쪽으로 올라온 마필 11번 마 광통교가 김혜성의 박태중에서 1번 마 아담을 따라잡는 듯 보입니다. 근소한 접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순위는 10번 5번 두 필상 단독 선두를 모색하는 선두만 10번 마 신세대와 뒤를 쫓고는 마필 5번 마 지구력, 바깥으로 올라오는 11번 마 강통교, 안쪽으로 1번 마 아담 따라잡아 있습니다만 외곽에서 발빠르게 치고들은 마필 9번 마 홍성의 9번 마 금맥이 중반 치고 납니다. 9번 마 금맥 순식간에 3에서 2위까지 레이스 중반 바깥으로 마필 9번 마 금맥 3에서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안쪽으로 선두만 10번 마 신세대 바짝 치고들은 마필 9번 마 금맥, 홍성의의 9번 마 금맥이 2위까지 올라섰고 한복판으로 안쪽으로 5번 마 지구력이 3위까지 따라붙었습니다. 3필3으로 이어집니다. 10번 마 신세대 들어준 마필 9번 마 금맥, 안쪽으로 5번 마 지구력, 금맥과 5번 마 지구력 두 필의 2위 다툼, 선두 다툼까지 열도 200m 포스도 파는 가운데 10번 마 신세대 초반 선두 거리가 약 2마시에서 1마시가라 바깥으로 홍성호기세 9번 마 금맥 근산 머리차에 접전 내려서 올라오는 마필 12번 마 훌라밍고 지면서 2위권에 한복판으로 9번 마 금맥과 바깥으로 12번 마 훌라밍고 따라붙으면서 결승전 골이 났습니다. 9번 마 금맥 12번 마 훌라밍고. 저는 여기서 아담에게 배팅을 했는데 제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는 좀 파악하기 어렵지만은 우승은 코차로 훌라밍고의 김택수 기수가 차지했고 그 다음에 2착은 금맥이 준우승을 차지한 그런 경주였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서 비록 막권을 맞추지는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김혜성 기수가 신세대를 기승하면서 기승술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주에 이제 김혜성 기수의 컨디션을 참고해서 제가 배팅 구상을 했습니다. 제가 고배당을 맞춘 구경주입니다. 대박의 구경주인데 이 경주는 구경주 96년 12월 15일 그랑프리 다음 경주에 열린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떠한 추리를 했느냐, 이 경주의 인기순위 이름하인 대반격인데 이 대반격에 누가 기승하는, 또 역시 김혜성 기수가 기승합니다. 단승식 1.8에 연승식 1.2가 엄청나게 우승 후보마죠. 그런데 저는 김혜성 기수가 신세대와 같이 좋은 말을 몰고도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나쁘다. 그리고 직선에서 너무나 체력 소모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는 판단하면서 저는 인기순위 이름하인 대반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리를 어떻게 해봤느냐, 바로 배유준 기수입니다. 배유준 기수는 과연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경마 팬들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라는 나름대로 추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바로 직전 경주 대상 경주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상 경주에서 보시다시피 뭐 김옥성, 홍성우, 임대규, 김혜성, 우창구, 이성일, 박태종, 김효섭, 뭐 최규형, 김창호, 안병기, 신영철 등 당대의 내노라는 기수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고참 기수인 배유준 기수는 이날 그랑프리에 기승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자존심이 좀 구겨져 있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랑프리 경주를 보는 경마 팬들에게 본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경주에 입상하지 않을까라는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봤죠. 그러면 그날의 배팅 방법은 어떠한 배팅 방법을 시도했느냐, 인기순위 이름하인 대반격은 없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에 김혜성 기수의 컨디션이 난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의 각질은 선행인데 10번 게이트이고 인코스에 있는 8번 게이트의 발진만리에 안명 기수가 선행을 빼앗기 때문에 이 마을은 선행 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순위 7위마인 배유준 기수의 첫 승을 복병마로 잡고 한번 훑어봤습니다. 보통 경마에서 피아노 친다라고 배팅을 하는데 어떤 배팅 기법이냐? 이와 같이 배유준 기수를 넣고 그 다음에 배당이 나올 말들을 이렇게 분산 배팅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배팅 기법을 이제 피아노가 친다라고 하는데 경마에서는 종종 사용되는 배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임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게임의 변수가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박태종 기수는 그랑프리를 경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기승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미뤄진 상태인데 갑자기 경마 주루에 박태종 기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으로 기수가 교체되면서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강정식 기수에서 박태종 기수로 변경이 되는데 이 마필이 업존이라는 말이에요. 업존이라는 말인데 과거에 1400m를 1분 29초 1에 우승했던 마필인데 선행으로 이제 최봉주 기수가 기승을 했네요. 뭐 지금이야 1분 29초대가 별로 뭐 좋은 기록이 아니지만은 20년 전에 1분 29초대 1400m 기록이다. 그럼 상당히 좋은 기록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록의 말을 박태종 기수가 신인 기수와 동일한 부담 중량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떤 배팅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하느냐? 첫 번째 방식은 배유준의 이제 각 분산 배팅을 하는 건데 여기에 어떤 배팅이 이제 추가가 되느냐? 배유준의 박태종을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유준 기수를 넣고 이말 저말을 뿌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팅. 이제 박태종 기수를 넣고 배유준 넣고 그 다음에 박태종 기수를 축으로 또 분산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권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날 경기에서 총 11만을 배팅을 했는데 박태종 기수와 배유준 기수가 들어간 마권이 주력 마권이 되어서 11만원 중에서 4만 8천원을 배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만 8천원이 얼마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의 게임 결과지입니다. 96년 12월 15일 구경주이죠. 자, 우승을 업존의 박태종 기수가 차지했고 2착을 첫 승에 기승한 배유준 기수가 차지했습니다. 이 말들은 각각 단승식 인기순위 5위 7위가 들어왔는데 대박이 연출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단승식 인기순위 1위만 했던 대방격은 6착을 냈습니다. 착순에도 못 든 거죠. 저의 예상대로. 그러면 아쉬운 대로 이 경주의 레이스가 어떻게 업전과 첫승이 이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는지 결과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볼 정도면 뭐 상당한 경마 실력이겠지만은 자, 구간별 이제 통과 순위인데 업조는 미들에서 따라갔고 그 다음에 첫승은 약간 후면에서 쳐졌는데 이제 3코너 돌면서 4코너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 2분 1초 7과 2분 1초 9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10번마가 대방격이었죠. 대방격은 선행마인데 선행을 못 간 거. 왜 선행 못 갔느냐? 8번마한테 선행을 빼앗긴 겁니다. 8번마가 선행을 나가고 그 다음에 대방격이 그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의 스타일을 구겨가지고 이제 레이스 전개를 못한 거죠. 이때 선행을 갔던 말이 바로 발진말리 안병기 기수가 이 게임을 흔들면서 뭐 인기수가 형편없는 마편인데 단지 대방격을 죽이는 역할만 하고 끝난 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연 몇 배를 맞췄기 때문에 안프로가 이렇게 본인이 고배당을 바쳤다고 자랑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14번과 3번이 241.7배였어요. 241.7배에 48,000을 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156만 8천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배팅할 때는 241배가 아니었어요. 제가 배팅할 때는 370배였는데 이 상황에 그날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리에 370배에다가 제가 48,000원을 배팅을 했는데 이제 배당이 떨어지면서 결국에 241배. 어마어마한 돈이죠. 96년도에 1156만원, 거의 1200만원을 제가 경마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고
이 이제 후유증에 제가 시달리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썰을 풀어드리겠고, 여하튼 이와 같이 저의 이제 나름대로 상상력과 추리력이 고배당을 맞춘 저의 고배당 썰이었습니다. 당시에 백성을 차지한 박태준 기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박태준 기수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혹시 어제 무슨 꿈을 꿨나 물어보니까 박태준 기수가 어제 꿈을 꿨는데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너무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다. 그러면서 잠이 깼다라는 말을 했던 그런 박태준 기수의 꿈 이야기도 지금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도박을 하면서 초심자의 행운이란 말이죠. 비기너스 럭인데 당시에 뭐 저는 이제 경마를 제법 한 상태이고 이와 같이 내 나름대로 추리력과 상상력이 적중을 하니까 이 희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저는 포커보다는 경마에 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자, 나중에 제가 이제 경마에 관한 이 이후의 이야기는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의 고배당 썰이 여러분들에게 어찌 다가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